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그리고 기타 다른 교육 양성 기관에 남의사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조금 될까 해서 제가 1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과목별로 정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목은 5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5과목인데 그 내용은 수목병리학, 해충학, 생리학, 토양학, 관리학 이런데 사실 관리학에서 과목 수가 좀 많습니다. 농약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법률까지 같이 있으니까 관리학은 좀 내용이 많고 나머지는 한 과목 한 과목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양성기관에서 나눠준 교과서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가 봤던 교과서를 또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 과목 중에 뭡니까? 자, 수목생리학 있습니다. 수목생리학은 아마 이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 굳이 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것만 마스터 하신다면 아마 고득점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목생리에 대해서 나무의사 정도 되시려면 일단 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경준 이분이 아마 정리를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바이블처럼 느껴져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 교과서들을 최소한 두 번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공의 형태, 공변세포,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 다른 책들을 조금 참고하면 훨씬 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최소한 2회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외수피 심재 변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를 이렇게 충분히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뿌리의 이런 내용들도 이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간 형성층이 왜 생기는지 이런 거는 나자식물이 제일 처음 싹에서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니까 이런 과정들 반드시 이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셔 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궁금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이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2회 정도는 최소 2회 이상은 숙독을 하셔야 돼요. 쭉 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 쭉 다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요약 작업을 이리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약 작업을 했어요. 이런 교과서를 보면서 순서대로 기존에 나와있던 프린트물 같은 걸 참고를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요약은 수목생리학의 이경준 서울대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여기 이제 수목의 구조에 대해서 이 책을 기준으로
또는 다른 분들의 요약서도 필요하면 참고를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쭉 적어서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피의 순서는 외수피, 내수피 나와서 이렇게 심재, 변제를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심재는 여기 보면 죽은 조직이며 지탱하는 역할만 한다. 변제는 형성층이 최근에 생산한 목부 조직이다. 살아있는 조직이다. 수분 이동 통로고 탄수화물을 저장 일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환공제, 상공제, 반환공제 이런 것도 보면 일단 외우려면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첫자만 이렇게 따서 환, 참, 물, 이렇게 하면 환공제는 참나무, 물풀의 나무, 엄나무다. 그 다음에 산공제, 산단, 비포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상공제는 단풍, 피나무, 포플러다. 그렇게 중간중간 외워야 될 이런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자씩 외우셔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자기의 지식입니다. 그림 같은 것도 그리면 도움되고 표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호흡은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책에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한쪽에는 비워놨거든요. 비워놓은 이유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5장 호흡에 대해서 쭉 나와있죠.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할 때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급할 때는 이런 교과서는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교과서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정리된 교과서는 이제 그 책꽂이에 꽂아 놓고 필요할 때만, 궁금할 때만, 세부적으로 볼 때만 참고 이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적어 놓은 이 요약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본인이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내용으로 해서 계속 읽어 보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 요런 거 보면 요런 내용들도 보면 1차 영양소, 2차 영양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토양학에서도 나오고 또 관리학에서도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표는 딱 만들어서 전체 과목에 중복되는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산성 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원소 이렇게 몰리브덴, 칼슘, 붕소, 인,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산성, 몰카, 붕일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산성 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원소는 몰리브덴, 칼슘, 붕소, 인,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 가용도가 높은 것 이렇게 해서 산, 가, 녹, 철망, 알아구 이렇게 하시면 산성 토양에서 가용도가 높은 원소들은 이와 같은 원소들이다. 철, 망간, 알루미늄, 아연, 구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내 이동이 빠른 원소들, 체내 이동이 느린 원소들, 부족할 경우에는 어린 잎에서 먼저 그 피해가 나타난다. 이것도 관리학 쪽에서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미량원소 함유 순서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그 점토 입자를 유발하는 그 양이온 이런 것도 응집, 카페, 알마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응집 유발 양이온은 칼슘,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4개거든요. 이런 4개라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내기도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삼투 포텐셜에 대해서도 내용 기본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책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 같은 것도 다 있으시면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많아지지만 책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압축을 이렇게 하셔서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압축을 해 놓으셨잖아요. 압축해 놓은 여기를 저는 이런 메모장을 이렇게 샀습니다. 메모장. 자, 요런 메모장을 문구점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이런 메모장인데 장수를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 과목마다 이렇게 암기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산성, 몰카, 붕인마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 학명 이런 내용들은 여기다가 적어서 운전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쉬거나 시간 날 때 이렇게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제가 궁금했던 이런 궁금했던 뭐 식물 생리에 대한 지식도 좀 넓혀주기도 하고 또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중에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 만들어서 메모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전 차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집에 쉬시거나 이럴 때 반드시 이걸 외우시면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목 생리학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목 병리학이네요. 수병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병학은 교과서를 어떤 걸 썼냐면 저희는 요 산림보호학을 썼습니다. 산림보호학에는 수병학도 있고 해충학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면 그 수목 치료에 대한 비생물적 피해도 있거든요. 비생물적 피해론도 여기 같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요 책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좀 더 개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런 그 향문사에서 나온 그 수목병리학 책을 따로 교과서로 따로 구매를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수목병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병리학은 수목의 병, 그리고 수목병리학은 특히 학명을 좀 외워 놓으시면 2차 시험 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형태들, 난균, 강,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수목병리학에서는 뭐가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런 수목병리학 책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봤던 이런 그 식물병리학 책이 있습니다. 이 외국의 원서를 번역한 건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병에 대해서 이런 개통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한 며칠 일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수목병리를 일으키는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세균, 그리고 원생생물계, 균계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누어서 이런 개통도를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통도를 이렇게 보면 내가 공부하는 뭐 파이토프토라라 그러면 이게 난균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잎에 전무늬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잔황균문이다. 그 다음에 푸사리움이나 리족토니아, 코르네스포라 얘들은 어디 들어가냐? 잔황균문 안에 불안정균류에 속하는 애들이다. 이걸 금방 알아야만 내 병이 이 병이 어느 계통상으로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표를 각자 이리 만드시고 이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걸 보시고 이런 그 분류학적 계통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만 그 다음에 병리학을 다른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낼 때 말단 끝에의 내용만 계속 그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면 말 한마디만 바꿔버리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통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만 말을 바꾸거나 문제를 변형시켜도 아무런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분류학적 수목명을 따로 다시 어떻게 바꿨냐면 그 발생 부위별로 뿌리에 발생하는 병, 줄기에 발생하는 병, 잎에 발생하는 병, 그리고 중요한 녹병, 그리고 뭐 시드름병, 그리고 목재에서 생기는 병, 이렇게 해서 식물을 하나를 놓고 어디에서 생기는 병이냐에 따라서 이런 병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부위별 수목병과 분류학적 수목병 이 두 가지를 꿰뚫고 있으면 아마 어디에서 무슨 병이
나오거나 무슨 병을 발견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금방 풀어낼 수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상을 이렇게 잘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핵형과 생활상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주교대를 완전히 하는 종이 있고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녹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이런 녹병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기주교대 일부만 하고 일부를 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목병리학 책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2회 또는 3회는 숙지를 이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놓은 암기해놓은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들하고 똑같거든요. 내용들하고 똑같으니까 뭐 이런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는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병균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기본적인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목병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회 정도 보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목병리학, 병리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를 해놨죠. 여기 정리해놓고 우리나라의 수목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최초의 진단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아까 요 그림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인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압축시켜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요 내용을 완전 압축시켜서 다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유성포자, 무성포자 이런 내용들도 이리 기록되어 있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본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쭉 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종 기생성 녹병균도 있습니다. 잣나무 털녹병은 코로나티아 리비콜라 잣나무, 중간 기준은 무엇이다.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보면 중간에 아스테룸은 쑥부쟁이의 학명이 아스테룸입니다. 유파토리는 등골나물, 그리고 캄파눌레는 잔대를 캄파눌레라고 합니다. 필로덴드리는 황벽나무고요. 이런 내용들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학명 공부를 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녹병정자 이런 거, 녹병정자의 특징은 왜냐하면 녹병 분류의 기준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밑에 다 암기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좀 부족한 내용들은 이 우측 공백란에 적으시면 되고, 역시 이런 수목병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병리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수목병리학도 다 같이 암기장 만들어서 같이 이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뭐 쉬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시간 날 때 이렇게 보시고 쓱 읽어보시고 외우시고 이러시면 뭐 기본적인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지식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좀 더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병리학 그 다음에 수목병리학 다음에 수목해충학입니다. 수목해충학은 아까와 똑같이 산림보호학 여기 책에 있는 곤충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목해충학은 똑같이 학문사에서 나왔지만 종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종류가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도 보면 중요한 해충들이 있습니다. 해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해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해충학도 병리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곤충류 계통 정리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곤충류의 계통을 정리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외시류 불완전 변태하는 종류 노린재, 메뚜기목, 흰개미목, 대벌레, 총체벌레목, 강도래목, 그 다음에 내시류는 완전 변태하는 애들이죠. 나비, 벌목, 딱정벌레목, 파리목, 날도래목. 자, 이것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때 외불 놈의 흰매 총강이라고 썼네요. 그러면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하는 것이다. 노린재, 메뚜기, 흰개미, 대벌레, 총채벌레, 강돌의 목이다. 그 다음에 노린재 목에 속하는 벌레는 노매진, 가나그, 꽃방깍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거는 노린재 목에 속하는 벌레는 매미, 진딧물, 가루이, 나무이, 거품벌레, 꽃매미, 방패벌레, 깍지벌레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노린재 목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깍지벌레가 나온다. 얘들은 어디 속하는 애들이냐? 노린재 목에 속하고 외시류의 불완전 변태하는 해충이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계통을 아셔야만 그 다음에 어떤 해충이 나오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충 중에서도 단식성 해충. 자, 단식성 해충은 한 속이나 한 종의 그 식물만 섭식하는 해충을 얘기를 합니다. 황다리 동나방, 청청나무, 검은배 내줄 면충은 너름나무, 참너름나무, 비술나무, 그 다음에 줄마디 가지나방은 회화나무만 가해를 한다. 종실 구가해충, 그 다음에 유충, 약충, 성충이 동시에 가해하는 종류들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약충, 성충이 동시에 가해하는 거. 그러니까 연 2회 발생하는 해충, 노숙 월동으로 유충, 노숙 유충으로 월동, 유충으로 월동하는 거, 번데기로 월동하는 거, 성충으로 월동하는 거. 요거 반드시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2차 시험에도 이번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계통 정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방류 기생성 천적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계통 분류를 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식물 병리학하고 해충학은 반드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시험 준비를 겸해서 좀 더 보시려면, 좀 더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조경수 병해충 도감이 있습니다. 조경수 병해충 도감인데 여기에는 각종 그 병과 해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2차 시험 때 이런 DVD 과목이 있습니다. DVD가 이번에 60점이어서 당락을 결정을 했는데 이런 해충 모습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해충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셔야만 시험 칠 때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고 이번에 뭐 뿔밀 깍지벌레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 쭉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만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조경수 병해충 도감은 아마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충학, 해충학 끝났고, 그 다음에 해충학 다음에 토양학 나왔네요. 토양학은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학은 무조건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쓰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 압축된 다른 교재를 보니까 도저히 공부하기 좀 힘들어서 이런 학문사에서 나온 토양학 이 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책을 보고 토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학도 이 책을 이렇게 반드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꼭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다 정리하셔가지고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암기장 이렇게 만들어서 암기장에 중요한 내용들 다 암기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학이 어렵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토양학이 비교적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학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약 및 관리학이 나오네요. 농약 및 관리학은 농약학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 농약을 썼습니다. 이 농약을 썼는데 농약도 이 체계를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체계를 아는데 이런 책이나 다른 유인물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좀 많이 좀 이해를 또 하셔야 되는 게 신경
신경 기능을 저해하는 농약, 에너지 대사 저해하는 농약, 키틴 생합성을 저해하는 농약,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키는 농약,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농약이 무슨 농약인지를 쭉 암기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농약이 점수에 비해서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농약에서도 이런 뭐 식물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르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농약학은 이걸 봤는데 이 책을 전부 다 보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요약집 같은 거를 구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학이 나오는데, 자, 관리학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보통 많이 보는 게 이런 뭐 수목의학, 그 다음에 조경수 관리 지식,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강전유 원장이라는 분이 썼다는 나무의 비생물적 피해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혹시나 한 번씩 도움되면 제가 조경 기사 시험 칠 때 공부했던 뭐 관리학 이런 내용도 안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이 기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만 이리 한두 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시험 때 당락을 결정했던 제일 중요한 과목이 DBD 판독이었거든요. DBD 판독은 수목 동정하는 것, 그 다음에 병과 해충을 동정하는 건데, 수목을 안다는 게 DBD 과목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병해충의 기주 수목을 같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알아야만 기주 수목과 해충 또는 기주 수목과 병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나무를 안다는 게 사실 저도 식물 조사를 하고 나무 조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만, 실제로 이게 도감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감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고, 저도 배울 때 지금도 배우지만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고 궁금한 건 항상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몰랐던 걸 또 알아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도감 중에서 제가 봤던 도감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도감이 한국의 나무라는 겁니다. 김진석 씨하고 김태현이 지은 한국의 나무인데, 이 나무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종이 한 570종 있는데, 실제로 DBD에서 문제를 이렇게 낼 때는 속의 구분이, 종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런 내용들은,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마침 뭐가 나오노, 이게 물참대하고 말발돌이 나왔거든요. 물참대하고 말발돌이는 사실 사진으로 보면 이게 구분하기가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물참대, 뭐 말발돌이보다는 물참대는 비교적 높은 산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 말발돌이는 아래쪽에 계곡 부위 낮은 쪽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뭐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뭐 수술의 색깔도 약간 차이 나지만, 사실은 수술의 색깔을 딱 보고 이리 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찾기 힘들거든요. 열매를 보거나 뭐 그렇게 판단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험 문제를 내면 이런 말발돌이나 아니면 물참대 같은 이런 유사한 종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유사한 종들은 사실 잘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벚나무 종류도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뭐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올번나무, 이 나무가 이 올번나무를 시험에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꽃의 화통을 보고서 금방 명확하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밑에 화통이 굉장히 목탁처럼 둥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딱 보면 얘가 올번나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진만 보고서는 이게 벚나무인지 왕벗인지 삼벗인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벚나무류 문제를 낸다면 올번나무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마가목은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목은 붉은 열매, 꽃의 형태,
그 다음에 사진 두 컷이 나왔는데 열매 그리고 나무의 수형인데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를 찍은 게 아니고 밑에 민가 주변에 가로수용으로 쓰였던 그런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란 이런 마가목하고 실제 이 밑에 식재한 이런 나무하고는 수형도 틀리고 잎의 형태도 약간씩 틀리지만 주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팥배나무나 명자나무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이 책이 우리나라 산야를 다니면서 직접 다 찍었던 사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차 시험 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 조경수 식재관리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경준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내용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한 요약집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참고하고 이렇게 암기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또 문제를 풀 때 내가 궁금했던 거 좀 놓쳤던 거는 따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공책 안에 메모 이렇게 해서 따로 암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28일인데 오늘이 이제 2차 시험 발표 날입니다. 2차 시험 발표 날이고 2차 시험 발표가 일이 났고요. 하여튼 좀 이번에 2차 시험은 당락을 결정한 게 논술은 성적이 굉장히 좀 박하게 이렇게 나왔고 실기에서 아마 실기 중에서 특히 그 수목 동정하는 데서 당락이 아마 거의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 토감 요거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나무 의사라면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 의사라는 사람이 길가에 흔한 나무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나무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나무 수정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말을 누가 신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무 의사가 되고자 하신다면 진정으로 되고자 하신다면 자격증 그냥 종이 쪼가리 따는 거 말고 진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애정을 가지고 느끼신다면 이런 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고 산책하시면서 모르는 나무나 풀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찾아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 나무도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한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 생명을 다루는 이런 직업으로서 또 불필요한 생명을 또 죽여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보시고 나무에 대한 또는 그 다른 생명에 대한 경이감 이런 거를 좀 느끼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2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여튼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